안녕하세요. 가장 완벽한 세금 면책 방법은 세금을 자진해서 완납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저는 세금 면책 전문 문석중 세무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든 세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얼마의 세금을 언제까지 내주십시오 라는 이런 세금 고지서를 보내는 부가와 관련된 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부과된 세금 고지서 상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할 것이냐, 즉 징수와 관련된 이 두 가지 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부가와 관련된 일을 먼저 보자면, 세금 고지서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자, 이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세무공무원 마음대로 아무 때나 세금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법에는요, 세금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분명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적 한계를 지나서는 더 이상 세금 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는데, 자, 이때 법에서 말하는 시간적 한계를 우리는 제척기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세금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말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간적 한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척기간은요, 세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자,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만 상정한다면 5년, 7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년이 적용되는 경우는요, 정상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고 내용 중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생을 해서 세무공무원이 추가로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7년이 적용되는 경우는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자, 이때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이 되고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자, 이때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이 제척기간 내에 필요한 그런 고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척기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그런 낭설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는데 굉장히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인터넷을 쳐보면 세금은 절대 면책이 될 수가 없다. 자, 면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고지서를 보내고 세금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세금을 소멸하는데, 그 소멸하기 전에 다시 또 세금 고지서를 보내고 5년 주기마다 세금 고지서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세금은 결국 면책이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상적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서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5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세금 고지서는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에 분명히 5년을 맥시멈으로 해서 세금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요,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5년 주기로 계속 세무공무원이 세금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거짓말이자 낭설인 겁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절대로 더 이상의 세금 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5년 주기로 계속 세금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은 2013년도에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세금도 다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자, A 입장에서는 이미 5년 전 일이고
또 자료도 다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죠. A가 더 속상한 건 뭐였냐면, 자, 2013년도에 이미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신고한 시점에 즉시 검토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즉시 알려줬어야지. 왜 5년이 다 되는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세금을 내라고 하냐. 자,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척기간 내의 일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게 그 부분과 관해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덕적으로는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갖고 세금고지서를 보내줬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 왜? 제척기간 내에 세무공무원은 세금고지서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요,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은 2010년도에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서류 하나를 분실했습니다. 만약 B라는 사람이 이 서류만 분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는데 이 서류를 분실하는 바람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9년도에 와서 그 서류를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B라는 사람은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설사 서류를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요, 그 당시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이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처분을 하기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다 경과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척기간은 세금을 고지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고지한 세금 고지서를 다시 변경하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비록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절대 다시 정정은 할 수가 없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께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세금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간적 한계를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세금 고지서는 보낼 수가 없게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기간으로는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제외한 일반적인 세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땐 7년,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적용될 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자, 이걸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낭설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5년 주기로 계속 세금 고지서를 보내서 세금 자체가 면책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지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절대 믿지 못할 그런 낭설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